네, 안녕하세요. 제주 녹색TV 김순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도 알리백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제주도의 미래가 재생에너지의 미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되게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송을 같이 볼게요. 우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에너지 실증을 통해서 성공을 누적해야 하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재생에너지의 소득이 제주 시민들의 에너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를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1.1기가 수준인데 2030년까지 2.5기가 이상, 마음 같아서는 한 3기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2024년 6월 달에 제주도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고 개통이 제약된다고 해서 발전 허가를 막아놨습니다. 오늘 대통령 방문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해제합니다. 네, 여기 한번 쭉 들어봤는데 지금 우선 아까 그 장관이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개통관리 변전소를 해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환호하고 좀 박수를 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개통관리 변전소만 해제한다고 해서 제주의 알리백 달성이 될 것인가? 우선 개통관리 변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통관리 변전소는 뭐냐 하면 개통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소 허가가 2024년 4월부터 지금 제한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태양광이라든가 그 풍력이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많거나 이랬을 때는 기존의 어떤 그 중앙 급전 발전도라고 서로 생산량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개통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걸 강제적인 것도 출력 제한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는 출력 제한도 동시에 늘어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많이 삼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 어떤 그 재생에너지 발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형태의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을 하면서 제주도는 2년 가까이 새로운 어떤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호남이라든가 동해안이라든가 에너지 생산이 많은 곳, 그러니까 수도권은 에너지 생산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호남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태양광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해안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소도 있고 여기도 원전도 있고 그리고 풍력 발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에너지 생산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개통관리 변전소를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김성환 장관이 마치 이 개통관리 변전소를 풀어주는 것에 그래서 새로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환호와 박수를 쳤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주도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이 지금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예전에는 사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니까 이 사업자가 생산만 하면 한전에서 다 구입을 했었거든요.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를 하지 않고 너네도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을 해. 그래서 하루 전날 너네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생산할 거야. 그리고 그거 얼마에 팔래.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 시장에다가 이 가격과 그 양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전이 가장 낮은 입찰 단가에 어떤 에너지를 사들이는 방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경쟁을 시키고 탈락시키면서 이제 출력 제한 횟수를 줄이는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그 새로운 사업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개통관리가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사업자들이 막 들어오면 지금 제주도가 그 줄 서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수막리 그리고 가실이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한림이 작년 말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이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개통관리 변전소를 마냥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유연성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즉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는 그 중앙 발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막 삼양에 있는 그 화력 발전이라든가 화순에 있는 이런 발전소의 최소 발전 용량을 엄청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도 제주의 뭐 기력 발전이라든가 내연 발전소 같은 게 적어도 막 40%또 혹은 58%까지 가동을 해요. 근데 이런 걸 거의 지금 국제적으로 좀 권고하는 기준은 20에서 40% 정도 수준을 권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춰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내연 발전이라든가 그런 기력 발전, 그러니까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훨씬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용량을 낮춰야만 한다. 이게 같이 가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통관리 변전소 해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LNG 발전소 150메가짜리 2개가 신규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으면서 그린 수소를 혼소해서 하는 발전기로 처음부터 지어서 장차 그린 수소 발전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수소 생태계에도 제주도가 현재 가장 앞서 있는데, 수전의 실증 시설도 더 늘리고요, 충전기도 확대하고 수소차도 더 확대하면 현재 제주도가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태계가 비교적 고루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대폭 확대하면 그린 수소 생태계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우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성환 장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1.1기가와트인데 30년에는 2.5기가와트. 이거는 또 오영훈 도지사는 2035년까지 7기가와트인가? 이렇게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했는데, 오영훈 도지사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좀 계획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사실 뭐 태양광 확대, 풍력 확대,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연성 저장 장치라든가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 그 내연 발전이라든가 좀 기력 발전은 어떻게든 최소 발전 용량을 다운시키는 거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서 그린 수소 항목을 하면서 LNG 발전 2기를 신규 도입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수소 혼소 발전으로 30년에는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LNG 발전 2기가 용량이 한 발전소당 150메가와트, 2개 합쳐서 300메가와트거든요. 이게 엄청난 규모의 양이고, 제가 이 LNG 발전 관련해서 최근에 그 동복리의 LNG 발전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도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봤더니 이 동복리의 150메가와트의 발전소가 정상 가동됐을 때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60만 톤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똑같은 규모가 좀 삼양에도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150메가와트. 그러니까 2개가 지금 지어져서 정상 가동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10만 톤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제주도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정도냐 하면 약 430만 톤 정도 돼요. 2021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430만 톤인데 이 2기의 LNG 발전소가 신규 지어지면
110만 톤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거든요. 거의 그 30% 가까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가까운 것을 이 LNG 발전소가 배출하게 되는데, 이거를 두 기를 신규 도입하겠다라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린수소 혼소 발전으로 30년에는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그린수소 혼소 발전은 아직까지 되게 국내에서도 말이 많은 거예요. 아직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이게 원래는 가스 발전을 하다가, 이거를 그린수소라고 하면 재생에너지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터빈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가스로 하던 거를 이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 터빈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대용량 터빈의 상용화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린 수소만 100% 태울 수 있는 이런 터빈이 필요한데, 아직 이게 상용화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사실 수소는 이게 가스처럼 이게 그러니까 기체잖아요. 그럼 이걸 액화시키거나 아니면 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연가스 공급하듯이 이런 공급망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액화시키는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게 가스 관을 까는 것도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용 기술도 없고, 그리고 이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에너지 손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그리고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그린수소 실증 계획들을 하면서 한번 이걸 해봤는데, 제주도도 지금 일부 그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증단지에서 이걸 계산해봤더니 생산 단가가 1kg당 4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판매액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000원 정도를 계속 보조를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그린수소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력으로도 지금 입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생산 그 과정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비용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그린수소의 혼소 발전으로 전환이라는 것이 저는 가능한 타당한 계획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300메가와트급의 가스 발전소가 나중에 그린수소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재생에너지, 나중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년에 2.5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은 또 30년에 다 하겠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도 이 계획과 좀 맞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한번 재고가 되게 필요하고, 가스발전소 2기가 신규 도입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렌트 차량을 100% 전기차로 바꾸는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렌트카를?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기는 사실은 이게 권장을 하든지 강제하려면 보상을 하든지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이 문제인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뭉터기가 있는 데가 택시하고 렌트카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이 특정 지역의 시범 지역은 렌트카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사실은 충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장관과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주도 렌트카 전기차 전환 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여기서 중앙정부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 전기차 전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고, 지금 대중교통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버스를 더 증차시키고, 그리고 대중교통의 노선들을 개편하고,
도민들이 좀 편하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제주도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이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아직도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그 전기차 전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봤더니 대중교통 예산도 제주도는 1,000억, 그리고 전기차 예산은 1,200억. 그런데 대중교통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고, 전기차 그 지원, 그 구입에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보니까 80% 정도가 국비 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0억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저는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왜 또 제주도의 이 대중교통이 왜 불편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준공영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가 1,0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거를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가 권한이 별로 없고 또 어떤 행정의 전문성도 없다 보니까 여전히 불편한 게 좀 현실이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성남시장하고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게 책임은 지지 않고 행정이 다 그 적재까지 보전을 해주는 되게 이상한 제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그 준공영제가 조금 더 공공성이 강화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돼야 되고, 그런데 공영제 주장을 하면 지방정부마다 예산 너무 많이 든다, 계속 이렇게 발뺌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 지방정부에게 대중교통 운영 예산도 중앙정부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냐 하면 휘발유하고 경유에 세금으로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거를 좀 대중교통으로 좀 운영으로 돌릴 수 있게 좀 써라. 그런데 지금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도로 깔고, 그리고 항만 세우고, 그리고 공항 짓고, 이렇게 다 기존에 지금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계속 도로 짓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정부도 이 예산을 따오려고 없는 막 도로까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해서 좀 그 입법을 좀 새로 개정을 하고 또 시행령을 좀 이렇게 바꿔갖고 이 일부는 좀 이렇게 지방의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고유가 시대에 지금 시범적으로 막 무상교통 도입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 꼭 고민해 주셔라. 지금 전기차 지원에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 같다, 이게 좀 안타까움으로 좀 남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좀 이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좀 논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관광과 그리고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